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전면에 등장한 조국이 달갑지가 않죠. 본인이 지금 야권, 그러니까 법녀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조국이라는 사람 등장했으니까 어쨌든 좀 카메라를 좀 나눠 가져야 되고 이걸 사면하신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사안에 얽힌 어제 대면이었다. 앞으로 결국 법녀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모습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정확한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1인 1표 지금 당원 개정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중에 핵심은 호남이에요.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진짜로 인정받느냐. 그렇게 되면 다음 당권 그리고 총선 공천권 대선까지의 길이 열리는 거고요. 조국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호남의 영광 재보궐선거 거기에 굉장히 올인했었거든요. 그 이유도 호남에서 인정을 받아야 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지금 호남을 갖다가 공략하기 위한 그런 그 경쟁에 이미 레이스에 돌입을 한 거고요. 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정치개혁, 신경전을 벌였다라는 거죠. 어제 만난 두 사람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우리 민주개혁 5개 정당이 함께 손을 잡고 정치개혁을 담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을 위한 운전대를 정청래 대표님께서 손수 잡아주시길 희망합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지금 누가 손해를 합니다. 정치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특히 국민에게 조국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에서.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분위기가 얼굴은 웃고 있는데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처음에 분명히 웃으면서 악수를 하긴 했는데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국 대표 옆에서 끄덕끄덕 웃고 있긴 합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좀 얼굴이 굳었거든요. 이건 약간 또 제3자적인 최수영 위원님. 네. 최수영 위원님이 보시기엔 어제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왜 나한테 청구서를 밀지? 딴 데 가서 얘기하세요. 난 상관없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히 보면은 여기서 또 명청 갈등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여기서 왜 갑자기 조국 나오는데 왜 명청 갈등이 얘기하는데 당시 이게 이제 2025년 4월, 올해 4월에 이제 그 헌재 판결이 나오니까 군소정당들이 민주당과 모여서 자, 우리 합의합시다. 그 정치개혁 원탁 선언문 합의합시다. 이게 두 가지가 골자예요. 첫 번째,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 네. 그건 다 필요한 얘기죠. 조국혁신당에. 두 번째, 우리 결선투표제 도입합시다. 이건 늘 나온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걸 이제 기대하고 연대에서 이제 갔는데, 대선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 대표가 누구냐면 당시 당대표 이재명, 당시 원내대표 박찬대예요. 사인회는 그분들이 했어요. 근데 그쪽 가서 얘기해서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책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청 갈등의 본인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전면에 등장한 조국이 달갑지가 않죠. 본인이 지금 야권, 그러니까 법녀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조국이라는 사람 등장했으니까 어쨌든 좀 카메라를 좀 나눠 가져야 되고 이걸 사면하신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사안에 얽힌 어제 대면이었다. 앞으로 결국 법녀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모습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정확한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이가 좋기보단 나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조국 대표가 사면될 때 나왔었던 얘기가 정청래 견제용 아니야라는 얘기도 살짝 한번 좀 돌긴 했었죠. 그랬던 두 사람이 지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또 앞에서 팻말을 들이대면서 아니 왜 약속 안 지켜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떤 관계냐라는 건데 아까 두 사람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두 사람 얘기가 살짝 달랐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조국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린 동지였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혁신당 출범할 쯤 따로 또 같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무슨 뜻이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교수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떤 관계입니까? 외부의 적이 강할 때는 네. 협조해야 되는 관계지만 이제 뭔가 자기 걸로 성취를 내야 될 때는 네. 적도 그런 적이 없죠. 특히나 호남을 둘러싸고는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1인 1표 지금 당원 개정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중에 핵심은 호남이에요.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진짜로 인정받느냐. 그렇게 되면 다음 당권 그리고 총선 공천권 대선까지의 길이 열리는 거고요. 조국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호남의 영광 재보궐선거 거기에 굉장히 올인했었거든요. 그 이유도 호남에서 인정을 받아야 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지금 호남을 갖다가 공략하기 위한 그런 그 경쟁에 이미 레이스에 돌입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지라는 입장보다는 경쟁자라고 하는 입장이 훨씬 관전자들에게도 눈에 띄게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조국 대표는 지금 우리 이번 지방선거에 약속한 거 빨리 내놔라. 원내교섭단체 열석으로 줄여준 다음에 왜 안 줄여줘. 그다음에 지방 기초의회 지금 3인 선거구가 한 7, 80개 되거든요. 네. 3인 선거구면은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기초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리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한 석씩 가져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빨리 고쳐야 돼. 이 두 가지를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대로 지방선거에서 독자 홀로서기를 하기 위한 승부수를 건 거고 정청래 대표도 나 기득권 안 놓을 건데 이러면서 경쟁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네.